이번 강의는 1961년부터 1976년간의 산업화 추진기의 농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의 과도적 혼란기를 지나 1961년에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공업화의 추진을 통해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1962년에서 1976년까지 15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최빈국 수준으로부터 1000달러의 신흥공업국 수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기간의 산업화는 1차에서 3차 5개년 계획 아래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방식으로 추진된 특징을 지닙니다. 산업화 추진기의 농정은 당시 최대의 과제였던 식량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공업화 초기인 1961년에서 1968년간과 주곡 작업 추진기인 1969년에서 1976년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960년대 전반부터 식량 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정책 노력이 있었지만 주곡 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체계적으로 동원됨으로써 쌀 자급을 실현한 것은 이 기간의 후반기였기 때문입니다. 1962년에 착수된 1차 5개년 계획은 첫 번째 정책 목표로 농업의 생산량 증대를 통해 국민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농업 근대화를 표방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립 안정 농가의 육성, 개간 촉진, 농업 용수 개발, 경지 정리 등 농지 조성, 식량 증산,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 정책 금융의 강화, 농촌 지도 체계의 개편 등 시책이 망라되고 있었습니다. 1차 계획 기간의 연평균 농업 성장률은 5.6%로서 전체 성장률 8.5%는 못 미치지만 투자의 회인 기간이 긴 농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가 경제 측면에서도 1950년대의 만성적인 적자를 탈퇴하여 모든 농가 계층에 다소간 잉여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호전되었습니다. 1967년에서 1971년 기간의 2차 5개년 계획은 1980년대 초까지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식량 자급과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경제개발의 기본 전략은 대외지향적 공업화로 설정되었습니다. 2차 계획 기간의 경제 성장 실적은 목표 7%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9.7%에 이르렀으나 농업 부분은 목표 5%에 크게 미달한 1.5%에 불과한 극도의 부진을 기록함으로써 도농간 격차 확대와 농가 인구의 인원과 인구의 도시 집중이 급진전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차 계획 기간에 추진된 주요 농정 시책으로는 1967년 도농간 생산성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선언법인 농업기본법의 제정, 1970년 농업기반 정비를 규정한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정, 1967년부터 1968년에 잇따른 한발을 계기로 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의 추진, 1968년 주곡 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미가 정책의 채용, 1969년 이중고가제의 도입 등 농산물 가격 정책의 전환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물적 제도적 인프라 정비는 1970년대 전반에 쌀 자급화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법 제정과 농정기구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외지향적 개발 전략의 추진에 따른 도농간 불균형의 확대로 식량 자급률이 1966년에 94.7%에서 1971년에 69.4%로 급락하는 등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이 심화되고 국내 산업 부문 간의 유기적 관계가 크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968년 이후의 농산물 가격 정책 전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장기저리 차관이나 현지 통화 방식 등 유리한 조건의 양국 도입을 통한 국내 공급 부족분의 충당을 점차 어렵게 하는 식량 공여국 측의 사정 변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방대한 규모의 곡물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 가득 능력의 한계 때문에 주곡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여건 변화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1, 2차 계획 기간의 고도 성장 정책에 따른 도농 간 지나친 불균형과 국제 수지 적자의 확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72년에서 1976년 기간의 3차 5개년 계획은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을 기본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주곡의 안정 공급을 위해 농업 생산 기반의 확충, 통일계의 다수학 품종의 확대 보급, 쌀, 보리 수매가 인상과 이중고가제의 강화 등을 중점 시책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1972년에 농지이용보전법 제정을 통해 농지 전용 규제를 강화하고 4대강 유역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계획을 추진했으며
1972년부터는 통일계 신품종 벼의 농가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고 영농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1975년에는 쌀 자급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 밖의 주요 시책 제도로는 새마을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뒷받침한 1974년 이래의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사업, 낙후된 농산물 유통 개선의 출발점을 이루었던 1976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차 5개년 계획은 1973년에 석유 및 자원 파동과 같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 아래서도 당초 계획 연평균 8.6%를 훨씬 웃도는 11.2%의 성장 실적을 실현하였으며 농업 부문도 계획 4.5%보다 상당히 높은 연평균 5.8%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농가 경제 수지의 측면에서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대부분 해소됨으로써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회복하고 농가 소득의 농업 의존도가 80% 안팎을 유지하는 등 농공병장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녹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쌀 자급의 달성은 1960년대에 들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농업 생산 기반의 확충, 필리핀 소재의 국제미장연구소에서 개발된 고수학 신품종과 재래품종과의 원격 교배 성공을 통해 토대를 둔 통일계 신품종의 개발 보급, 종래의 정무수배 중심의 저미가 정책을 고미가 정책으로 전환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세 가지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성과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9년부터 도입된 이중고가제는 농민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매가 인상과 도시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가 방출에 따른 재정 수요를 한국은행부터 차입하는 재원 조달 방식에 의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74년부터 양국관리 특별회계의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통일계 품종의 밥맛이 개선되지 못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등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쌀 자급 추진기의 농정은 주곡의 자급, 농가 소득의 개선, 농가 부채 문제의 완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된 식량 자급률의 하락, 도농 간 성장 격차 지속에 따른 이농과 농촌 사회의 불안정화 등 대외지향적 개발 전략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는 뚜렷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1년부터 1976년 기간의 산업화 추진기의 농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77년에서 1993년 기간의 경제구조 전환기의 농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